오늘 무엇을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뭐 제목 특강 제목 알려달라 그랬는데 이제 뭐 제목 알아요? 제목을 알려달라 그랬는데 제목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제목을 뭘로 할까 고민을 좀 하다가 여러분 드라마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물론. 예. 이런 대답 좋아요. 자신 있게 대답하는 거. 요즘 제일 핫한 뜨거운 빠른 대답 좋습니다. 네,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매우 네, 어딜 가나 제가 신방을 가도 그렇고 뭐 무슨 어디 이렇게 대화 끼려 그러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이제 거기에 막 몰입도 하고 뭐 평가도 하고 뭐 거기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제가 아는 뭐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다른 이 교단의 목사님이 저거 그걸 꼭 보라는 거예요, 자꾸. 왜 이걸 나보고 자꾸 보라는 거지? 자꾸 너무 재밌다고 이걸 꼭 봐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봤어요. 근데 이제 왜 뭐 어떤 내용인지 제가 좀 이해를 했고 또 여러분들이 뭐 거의 봤나요 좀? 자, 못 본 사람. 못 본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줄거리를 얘기할 건 아니지만 같이 그걸로 처음에 이제 생각을 열어보려고 이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지상파인데도 그게 1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자면 대한민국 상류층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이루고 그 저택 단지를 이루고 살고 있는데 그 안에서 대학 진학을 위해서 막 물불을 안 가리고 경쟁 아니면 뭐 방법을 채용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코디라는 존재가 등장을 하고 입시를 위한 코디 그리고 뭐 그 코디를 통해서 과외도 받고 점점 내용이 전개될수록 문제지가 유출 못 되는 일도 있었고 또 경쟁 코디 받는 아이의 경쟁자 아이가 죽임을 당하는 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아주 때로는 잔인하기까지 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 드라마를 보고 이야기하고 논하는 과정 가운데서 사실 생각을 해보면 단순히 그 스카이캐슬이라고 불리는 그 드라마에 실제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만 그런 모습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각자도,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고요. 우리 스스로도 그 나름의 스카이캐슬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 비춰지는 삶의 모습들, 뭐 빈부 이런 모습들이 분명히 다르긴 하겠지만 우리가 이 안에서는 또 그 나름의 캐슬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경쟁하고 눈치 보고 또 뭐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막 이리저리 찾아다니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보다 만약에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또 그 스카이캐슬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의 한 단면을 극대화시켜서 보이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사실을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걸 이야기하자면 사실은 하나의 허상일 수 있겠고 하나의 뭐 마치 하나님 앞에 바벨탑이고 하나의 여리고성과 같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세상적인 성이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그렇지만 우리가 별도로 이 세상과 별개로 사는 존재는 아니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로서 분명히 이 세상 안에서 그런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할 모습들, 가져야 할 자세들 그런 것들을 고민하며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생으로 올라오는데 유치원 뭐 태어났을 때부터 여러 인생의 단계들이 있었을 겁니다. 유치원도 다녔을 것이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크게 학교로 본다면 그렇게 나뉠 수 있겠죠.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각 세대들마다 어떤 고민이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 초등학생들은 어떤 고민을 많이 할까요?
어떤 환경 안에서 내가 초등학생이 됐는데 어떤 뭐 내 주위의 요소들, 삶의 요소들을 갖고 고민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지난 주일에 어떤 친구가 목양실로 와가지고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뭔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딱지 조그맣게 가지고 어떤 집사님이 뭐 딱지를 준다고 해서 제가 여기로 왔는데요. 그래서 막뭐 되게 진지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누군데요? 이렇게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그 친구가 그 시간에 있어서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 딱지 뭐 좋은 거 뭐 준다고 했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옛날에 그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뭐 카드를 모으기도 하고 뭐 그런 수집하는 그런 것들 아이들은 그런 것들에 많이 또 관심을 가지기도 하고 때로는 심각해지기도 합니다. 또 초등학생들은 뭐 요즘 보면 막 팽이 같은 것도 많이 하고요, 그렇죠? 그 경영교 같은 지하 2층 가면 막 리그가 열려 있습니다. 뭐 애들끼리 막 진지하게 막 팽이를 딱 치고. 그리고 그 외에도 요즘은 학원을 다니는 것도 초등학생들한테도 많이 이렇게 열려져 있는 고민거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또 중학생들 되면 어떤 고민들을 많이 할까요? 어떤 고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중학생 때? 여기 있는 친구들이 중등부 때 저랑 같이 했던 친구들로 제가 기억하는데 여러분들 그때 어떤 고민을 했었죠?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뭐 한 가지만 있진 않을 거예요. 오히려 초등학교 때 훨씬 많아졌을 거예요. 고민이나 내가 신경 쓰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일단은 꾸미는 거? 제 생각, 제 기억에는 우리 남자 운동도 거의 그랬고 여자 운동도 꾸미는 거에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화장도 막 하는 친구도 생기고 여러 가지 뭐옷 입는 거 그런 것들 많이 보기도 하고 또 말하는 거, 유행어, 신조어 이런 거를 아주 금방금방 이렇게 습득해서 빨리빨리 따라하고 같이 그 말을 쓰고 이런 것들도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고요. TV, 연예 소식 같은 거, 가수 누구를 그 옛날에도 막 교육국에서 서로 자기 좋아하는 가수 막 목소리 크게 막 떼면서 뭐 누가 더 좋다고 말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 기억들이 나고요. 뭐 그 외에도 인터넷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하여서 하기도 하고 뭐 이제 SNS 같은 것도 조금씩 하기도 하고 고등학생이 되면 또 어떤 이제 고민을 더 많이 할까요? 네, 바로 나오는 것처럼 입시에 대한 고민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입시에 대해서 또 전공, 그러니까 진로도 생각하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떤 전공을 택해서 대학을 해야 되지? 아니면 내가 취업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 앞으로 그 이후에 진학에 관해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삶에서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내 삶의 주변을 둘러싼 여러 가지 요소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또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까? 그건 지금도 변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숙제, 삶의 인생의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런 예화가 등장을 합니다. 청년이 등장해요. 어떤 청년, 젊은 청년이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그래서 계명을 소개를 합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쭉 계명들을 지켜라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근데 청년이 그 대답을 하기를 저는 그 계명들 잘 지켰는데요. 저는 그렇게 나쁘게 살지 않았는데요. 라고 했는데 그 대답에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보아가 내게 있으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라고 했는데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청년의 우선순위는 재산인 겁니다. 자신의 재산. 그러니까 물론 자신이 계명을 지킨다고 지켰지만 그것도 나름의 자신을 위한 거였죠. 자신의 영생을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한 거였지만 이 재산만큼은 놓을 수 없는 자신의 우선순위에서 이렇게 밀려나 있는 그러니까 그 신앙이 밀려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대학생이 되는 대학부 SFC 운동원이 된 여러분들이 마주한 여러 현실의 모습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요소들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을 먼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떤 일들이 이제 다가오고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될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미리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마주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뭐가 있을까, 삶의 환경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분야별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관심의 분야입니다. 관심,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 그리고 두 번째는 본분, 내가 해야 할 의무적인. 그러니까 관심이라 하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감당을 하려고 하는 것들을 의미하고요. 본분이라 하면 약간 의무, 책임감 이런 걸 갖고 수동적으로 또 책임적으로 감당하게 되는 그런 분야. 세 번째는 형편의 분야. 그러니까 환경 속에서 실제적으로 그리고 피부적으로 여러분들이 감내하고 있는 그런 분야. 그러니까 현재적인 문제들. 이 세 가지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관심, 본분, 형편. 자,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관심의 분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관심의 분야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이건 뭐 고등학생 때에서 연결될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새롭게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뭐 자유롭게 없습니까? 먹을 거. 아주 훌륭한 답입니다. 네, 먹을 거 좋죠. 제가 여러분들이 대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운동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분명히 운동 좋아하는 저도 알아요.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운동을 통해서 뭐 축구든 농구든 야구든 뭐 이렇게 좋아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 게임 좋아하는 친구 있습니까? 바로 반응이 옵니다. 게임. 저도 SFC 때도 제가 저기 기독교 교육과를 나왔는데 우리 총신대 우리 동기들이랑 청소년 교육이라는 수업이 있었어요. 청소년 교육이라는 수업에서 중독이나 뭐 이런 거에 관해서 조사를 해보래. 청소년들의 그 중독에 관해서 제가 그럼 우리 게임에 관해서 조사를 해보자. 게임에 관해서 보고를 딱 멋있게 우리가 해서 우리 청소년 게임의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하자. 그래서 게임을 알아보고 또 뭐 조사하고 인터뷰도 하기 위해서 PC방을 갔어요. 막 고등학생들한테 영상을 찍으면서 뭐 이런 이제 우리가 보고도 발표도 준비를 했는데, 그럼 우리가 게임 중독이 어떤 건지 한번 체험해보자 하다가 오랜 시간 게임을 같이 했던 그런 시간도 생각이 납니다. 뭐 그 당시에는 뭐 서든 어택 이런 것도 많이 했고요, 위닝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지금은 또 뭐 많이 하죠? 서든 어택도 많이 합니까? 지금 특강 시작하고 제일 반응이 좋은 시간. 게임을 못한다. 네, 좋습니다. 게임 얘기 여기까지만 하고, 자, SNS 이것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뭐 이건 남녀 불문하고 요즘 인스타그램 많이 하죠. 모든 또 뭐 이렇게 가게에서 뭐 이렇게 식당 같은 데서 홍보할 때도 인스타그램 꼭 들어가고요. 여러분들이 그 삶의 환경 속에서 인스타그램은 놓을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예전에 더 많이 했지만 페이스북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가까이에는 카카오톡도 하나의 SNS겠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또 유튜브도 요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희 때 유튜브는 이렇게 막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엄청 영상 쪽이 발전해서 아마 SFC 운동원들 안에서도 그런 거 관심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또 뭐 있을까요? 뭐 공연, 전시 관람하는 거 이런 거 좋아하는 친구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영화 관람하는 것도 좋아하는 친구도 많을 거고요. 음악 감상 좋아하는 친구들, 또 TV 시청, 뭐 드라마, 방금 제가 서두에 말했던 드라마를 좋아하는 친구 분명히 있을 거고, 예능, 난 이거 꼭 봐야 된다, 뭐 런닝맨을 꼭 봐야 된다, 뭐 이런 예능은 꼭 챙겨보는 그런 관심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한 맛집 탐방, 여기 인터넷에 별이 몇 개고 뭐 평점이 몇이고 뭐 리뷰가 몇 개면 내가 꼭 간다, 뭐 이런 거. 저도 제 아내랑 가끔 수요미식회는 좀 믿을만하다. 그래서 수요미식회 나오면 가보자 그러는데 왜 이렇게 비싼 데만 소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재미나 흥미가 분명히 있고요. 여러분 이제 대학교 가면 동아리 활동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도 아마 분명히 좋아서 하는
내가 봉사 동아리를 간다거나 음악 동아리를 간다 이런 건 동아리 분명히 관심 있어 할 수도 있고요. 여행도 분명히 관심거리이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여행 막 못 해본 것도 가고 싶을 거고 많이들 가요. 돈을 모아서도 가고 없어서도 가고 여행을 꼭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타 취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어떤 사람은 뭘 모으는 걸 좋아하고요. 어떤 사람은 스쿠버 다이빙 이런 것도 좋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취미 생활. 그러니까 관심의 분야는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좋아하기도 하고 다 좋아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지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분야를 또 어떻게 대해야 될까 고민을 하면서 다음 걸 한번 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 분야가 뭐라 그랬죠? 본분. 제가 근데 더 있어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그 관심의 분야에서 더 있네요. 갖고 싶은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갖고 싶은 것도 있죠. 그것도 관심의 분야잖아요, 그렇죠? 어떤 친구들은 막 애완동물 같은 거 관심 갖기도 하고요. 또 뭐 갖고 싶어요? 말하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결국 먹을 거로 가나요? 네,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누구는 아이패드를 갖고 싶을 수도 있고요. 누구는 노트북이 대학생이니까 노트북이 좀 좋은 걸로 새롭게 장만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소소하게는 스마트폰 케이스 같은 것도 새롭게 사고 싶을 수도 있고요. 지갑이나 이런 액세서리 같은 것도 사고 싶을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옷 사고 싶은 마음도 있고 요즘 그래도 옛날에는 비싼 걸 사려고 좀 많이 했는 것 같은데 요즘 그 비싼 거는 많이는 안 사는 것 같고 다양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옷에 대한 관심은 멈추지 않고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분.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들이 있죠? 해야 할 것들. 좀 의무도 있고 내가 좋아서 할 수도 있겠지만 해야 할 것들. 뭐가 있을까요? 기도. 기도에 맞습니다. 네. 또 뭐 있을까요? 자, 공부. 공부는 멈추지 않고 우리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공부. 또 뭐 있을까요? 네? 운동. 그러니까 운동을 의무로 해야 된다. 이것도 참 이색적인데 생각해 보시면 좋은 답인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먹는 거 이제 그만 네. 제가 생각해 본 거는 이거 국방의 의무. 이거 그 고민 중에 하나지 않을까요?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내가 군대 언제 가지 이런 생각 별로 안 했는데 대학교 가니까 군대 언제 시점을 가야 될지 그래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께 해야 할 것들 때에 따라서는 아르바이트가 때에 따라서 해야 될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지금 돈이 어떤 이유로 필요한데 학비를 위해서든 뭘 필요한데 아르바이트. 그 효도도 분명히 의무고요. 효도해야 되는 것. 그 외에도 건강을 관리하는 것, 건강 관리하는 것, 그리고 의무인지 모르겠는데 피부도 여자 운동원들 관리하는 거 관심 많이 갖고요. 그리고 주변을 정리하는 것, 의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도 잘 못하는 건데 주변을 잘 정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본분의 분야. 아까 말한 공부도 당연히 큰 분야고 그에 따른 독서도 해야 될 거고 여러분들 신경 쓸 것들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형편, 세 번째 형편의 분야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형편에 생각 자꾸 드는 것들, 나를 둘러싼 내 마음속을 맴도는 가장 가까이에는 가정적인 게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고민이 분명히 있겠죠. 어떤 가정은 불화가 있기도 할 것이고요. 심하게는 폭력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가정은 아버지의 사업이 잘 안 돼서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까 그런 고민을 하는 가정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가족, 친척과의 관계 어떨까 이런 고민하는 가정도 있을 것이고 내가 내 가정과의 관계도 고민하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사회 풍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회 풍조.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이 도시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예를 들어 요즘 가장 이슈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사회에 이슈가 되는 것들, 우리가 가까이 있는, 에? 미세먼지. 미세먼지도 고민 맞습니다. 예,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인데, 네, 맞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페미니스트 뭐 이런 이것도 많이 나오고요. 얘기들이, 그렇죠? 또 그렇게 가리키면 또 고소할 수도 있어요. 요즘 인권 뭐 누구 가리키고 이런 거 하면 되게 위험합니다. 그리고 동성애 문제도 상당히 뜨거워요. 동성애 문제 상당히 뜨겁고, 정치도 막 끊임없이 우리가 듣고 싶지 않아도 뉴스든 뭐 어른들도 늘 얘기하고 간접적으로 우리가 많이 듣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외에도 여러 사건들, 올해 2018년에도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그런 사회의 크고 작은 사건들, 뭐 좋은 일도 있었지만 나쁜 일도, 자 뭐 그런 이제 사회 풍조는 이 정도로 하고, 그럼 관계가 있지 않을까? 관계. 학교의 교수님들을 이제 만나겠죠. 여러분들 교수님들과의 관계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학교 후배는 아니겠고 선배들을 만나겠죠. 그리고 친구들, 동기들 만날 것이고, 또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속한 동아리 뭐 이런데 분명히 여러 관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엄청 많은 여러분, 제가 언급 안 한 것도 많을 거예요. 제가 언급 안 한 것도 많고,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분야들 제가 일일이 다 모르겠지만, 이 정도는 충분히 우리 주변에 감싸고 있는 것들 아닌가요? 근데 우리가 이 수많은 요소들, 지금 이 세 가지 분야로 했지만 제가 또 그 안에서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수 있는 요소들, 고민의 여지가 있는 것들, 신경 쓰는 것들 한번 나열해봤어요. 여러분들 이것들 다 일일이 신경 쓸 수 있을까요? 요즘 보면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저희 세대도 마찬가지 같아요. 저희 세대 정도부터 이것들을 다 신경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걸 이렇게 제가 바라보면서 저도 그런 성향이 자꾸 있고, 이것저것 관심을 다 가지는 거예요.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알아야 되고 이것도 체험해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요즘에 우리가 보여주는 이 시대가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솔직하게 이것들을 다 한다면 우리들의 여유가 있을까요, 삶에? 물론 아까 처음에 말한 취미도 하나의 우리의 여유를 즐기는 여가 생활로 여길 수 있겠지만, 그것도 신경을 쓰는 거거든요. 시간과 나의 마음과 생각을 쏟는 그런 작업인데, 그걸 삶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24시간이 모자란데 그걸 다 할 수 있을까요? 다 할 수 없습니다. 먹을 게 많고, 먹을 게 영양가가 높고 많고, 또 의학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이 공황장애 같은 거, 또 뭐 우울증, 뭐 때로는 암이나 때로 막 머리가 빠지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고민들, 수많은 고민들을 내가 다 안고 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도 건강이 막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고, 제가 관리를 잘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어찌됐든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대학생 생활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고 또 무엇을 때로 버려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잘 안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고민을 잘 안 해봤기 때문에 그것들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못하고 그냥 쓸려갈 때가 그냥 빈번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방법을 우리가 공유하고 오늘 내용을 마치려고 합니다. 몇 가지 방법은, 자, 아까 말했듯이 취할 건 취해야 되고 버릴 건 버려야 돼요. 근데 첫 번째로는
좀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안 해도 되는 걸 우리가 찾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그 세 가지 분야들이 있잖아요. 관심의 분야, 또 본분의 분야, 형편의 분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접할 때 분명하게 비교해 보면서 철저하게 그리고 진솔하게 우리가 그 요소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관심의 분야를 좀 생각을 해볼까요? 아까 관심의 분야, 내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내가 이거를 더 알고 싶고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것과 비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것과 비교를 해보라는 겁니다. 그 요소 하나들마다.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 게임을 참 좋아합니다. 아까 게임 좋아한다고 했지만 게임을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걸 본인이 한번 비교를 해보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다른 뭐 누구의 말도 듣지 말고 어떤 생각과 어떤 것도 하지 말고 그냥 나 혼자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교회와 게임 이 두 요소가 있을 때 중등부 때 막 교회 게임 때문에 땡땡이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죠. 그 순간만큼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 내가 마음이 예배 때 게임 생각이 난다. 예배 때 보니까 요즘은 막 틀어놓는 게임도 있더라고요. 자기가 알아서 돌아가는. 그러니까 뭐 자기가 성장을 한다거나 뭐 자기가 싸우고 있다거나 그냥 이렇게 켜놓는 거예요. 뭐 무슨 개념인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싸워야 재밌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 잘 싸우고 있어 막 얘가. 근데 그걸 켜놓는데 그래가지고 근데 이 마음은 여기 가 있는 거예요. 계속 잘 싸우고 있나? 뭐 잘 크고 있나? 이런 마음이 있다면 분명히 그 우선순위에서 그게 앞서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우리 삶에 너무나도 당연하고 큰 원동력이 되는 삶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다른 것을 이기면 안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것을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것들이 막 지배를 하고 그거 물론 좋아하는 걸 버려라 뭐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철저하게 비교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시편에 보면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큰 평안이 있다. 내가 게임을 좋아하고 뭐 애완동물을 좋아하고 SNS를 하면서 마음에 평안을 얻는다라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평안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평안이 있나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니라라고 시편 119편 165절에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역시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한 걸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는 선을 이루는 그런 일들로 나아갈 수 있다. 그것을 우리는 이 시기에 잘 해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관심의 분야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거와 비교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본분의 분야죠. 본분의 분야는 우리가 무엇과 대조를 해볼 수 있을까요? 내가 본분을 막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이것을 감당을 해야 되고 하는 것. 근데 이것을 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좀 비교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 가장 큰 건 공부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학업, 뭐 아니면 뭐 어학연수,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을 위한 투자, 경험,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이거는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여행도 뭐 거기에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이 과연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비교를 했을 때 더 이게 소중한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비웃기도 합니다. 아유, 너는 그런데 시간을 허비하냐?
지금 너는 이걸 하기도 바쁘고 이걸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렇게 그 앉아서 그 말씀을 보고 교회를 관심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냐라고 비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사야 51장을 보면 의를 하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라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라고 기도를 올린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더 힘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더 시간과 정성을 쏟는다면 우리의 삶의 요소들은 더 힘을 얻고 아까 그 해야 할 일들도 오히려 더 힘을 얻고 잘 감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겠지만 본분의 일들 내가 반드시 이걸 해야 된다고 여기겠지만 이것을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중요하게 여기는가 아닌가 이 재보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형편의 분야. 여러분들이 내 형편이 이렇고 내가 이것이 저렇고 이런 상황들을 보고 할 때 무엇과 비교하면 좋을까? 내가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는가와 비교를 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내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여러 형편들 내 가정이 이렇게 불안한데 내 주변에 친구가 어떤 정치 사상에 빠져 있는데 내 친구가 동성애에 빠져 있는데 그 친구에게 우리가 권할 수 있는 것 내가 따라갈 것도 아니고 내가 걔를 무조건 경멸할 것도 아니고 이 상황을 회피하고 부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25편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졸리죠? 일찍 끝내겠습니다. 이게 아마 2시간 2시간으로 잡아놨던데 1시간 안에 끝날 것 같아요. 왜요? 좋아요? 여러분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제가 성경을 막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걱정과 의심과 불안이 앞서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직 이 나이대일수록 그것이 더 큰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는 내가 왜 이러지 하고 나를 자책할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오히려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이 형편에 속하고 내가 이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내 마음이 걱정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 사이에서 어디에 서 있는가 그것을 분명하게 스스로를 던져보면서 측정해보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제가 생각해본 우리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관심의 분야는 무엇과 대조를 해보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러면 본분의 분야는 하나님을 내가 알아가는 거에 관심, 내가 이 본분을 더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형편, 내 주변의 형편을 어떻게 우리가 비교를 해보자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해야 할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신입생 때 판단해야 할 순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총신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한대요. 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막 기대되는 것도 있고 막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 가야 된대. 이거는 무조건 가야 된대. 여기 가야 너는 이거 수강 신청도 할 수 있고 여기 가면 이제 학교의 생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배울 수 있고 동기도 친해질 수 있어서 이때 안 친해지면 너 학교 생활이 어려울 거야. 이런 얘기도 막 들리니까 내가 신입생 어떻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달력을 보니까 경영교회 SFC 부흥회 기간인 거예요. 부흥회 중요한데
부흥회도 내가 참석해야 할 것인데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 총신대 정도인데 총신대 오리엔테이션 무슨 뭐 거기서 술을 마시겠습니까? 거기도 나름 건전하고 유익함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고민이 되는 거죠. 만약에 다른 제가 일반 대학교였다면 더 과감하게 선택했지만 여기가 뭐 부정적인 건 없는데 라는 생각했을 때 저는 고민을 좀 했던 거죠. 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는 어디로 갔을까요? 네, 부흥회로 갔어요. 결국 부흥회로 갔고 결과적으로 저는 학교 생활, 친구 생활이 친구 관계가 안 좋았나, 수강 신청을 못했나 그런 거 들어갔을 때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판단의 순간에서 둘 다 좋아 보일 때도 있고 또 뭐 이 혼란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 선택을 우리가 잘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선택 물어보겠습니다. 뭐 많이 쓰는 말 결정장애, 선택장애라는 걸 갖고 있습니까? 있어요? 여러분들 서로 많이 얘기 많이 하죠. 나 선택장애 있어. 그래서 뭐 콜라 먹을래 사이다 먹을래도 막 선택 못하고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이 말도 저는 좀 안 쓰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장애라는 말을 우리가 굳이 뭐 이렇게 뭐 삶 속에서 써야 될까? 장애인들한테도 이게 뭐 좀 좋은 말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내용 자체, 뭐 선택 장애라고 말하는 그 내용 자체가 우리한테 진짜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걸로 스스로를 좀 올가매고 있는 게 아닌가. 나 스스로 선택 장애자로 만드는 거예요. 난 선택 장애가 있어. 하면서 그냥 날 스스로 판단하고 진단을 하고 나서 나는 못하니까 네가 선택해. 이런 삶의 습관들이 우리가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벗어내는 연습을 이 시기에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인이고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선택하고 삶을 꾸려갈 자격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우리가 분명히 선택은 빠르고 과감하게 그리고 잘 선택해야 됩니다. 너무 어렵죠? 빠르고 과감하게 잘 선택해야 된다.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렇게 하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냥 대충 막 결단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뭐 어떻게 하라고 딱 정확하게 매뉴얼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거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체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민을 애초부터 안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제 말은. 고민도 깊게 안 해보고 난 몰라. 그냥 뭐 나는 그냥 괜찮아 다 괜찮아. 이거는 사실은 진짜 모르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무책임이라는 게 쌓여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책임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무책임이라는 의식이 계속해서 쌓여가는 습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택장애 있으나 결정장애 있으나 이런 말은 좀 쓰지 말고 뭐 그 말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도 그냥 쓰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판단해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내어 버리는 거 우리가 판단하는 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내가 이걸 버려야겠다라는 거 우리가 고민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거기 중에서 근데 사실 필요한 게 있어요. 꼭 해야 되는 건 있잖아요. 여기서 선택해야 되는 것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뭐 직접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직결되는 건 아니지만 이것이 결국은 주의 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진정으로 유익한 것인가. 아까 우리가 했던 요소들 가운데 효도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만 사랑할 거야 그러면서 내어버릴 요소가 될 수 있을까요? 건강 아까 제가 건강을 스스로 좀 놓쳤다고 고백을 했지만 여러분들 건강은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지. 주님을 위해서 내 몸과 모든 걸 바치고 불태워야지 라고 하면서 건강을 막 버려도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요소들은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이제 또 물론 우선 또 이렇게 나열하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뭐 엄청 몸이 피곤하고 힘든데 이걸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분명히 나중에 또 찾아올 겁니다. 근데 그거는 나중 문제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선택할 것 분야로서 그건 우리가 잡자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팁을 주자면 내가 뭔가 선택했을 때 뭐 관심의 분야에 많이 이렇게 해당이 되겠지만 돈이 많이 드는 문제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 이거 좋아하는데 돈은 많이 들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지혜롭게 선택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막
그리고 또 나의 건강을 해치는가, 관계를 해치는가, 나의 이 사회 윤리를 해치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준을 좀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질문을 던져보면서 또한 하나 더 생각해요. 효율적인가, 이것이 효율적인가. 어제도 제가 여기 오면서 제 아내랑 왔어요. 아내랑 왔는데 밥을 이제 오는 길에 먹게 돼가지고 뭐가 좋을까? 여기 와서는 좀 시간이 늦을 것 같고 중간쯤에 이렇게 들러서 먹고 와야겠다라고 이게 서로 회의는 했는데 두 군데가 나왔어요. 그래서 설악산이고 하다 보니까 막 맛있는 집이 많지는 않고 그냥 간단하게 먹으려고 황태해장국이 나온 거예요. 황태해장국집. 거기 유명하니까 막 댓글이 많아요. 아까 찾아봤더니 황태는 그 두부 전골집이 되게 맛있대. 막 두부를 막 손으로 만들고 해서 그래서 저희 둘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제 아내도 그렇고 저도 선택은 잘은 못해요. 그래서 막 저는 근데 워낙 먹는 거 다 잘 먹으니까 진짜 그게 사실이니까 나는 그 둘 다 좋다고 난 둘 다 진짜 다 좋아하니까 아내 똑같은 대답하면 나도 둘 다 좋아. 나도 둘 다 먹고 싶어. 그러니까 선택을 못했어요. 근데 길을 봤어요. 길 여기까지 켄시턴 리조트를 딱 찍었을 때 황태 해장국집은 이렇게 원래 오는 길 사이에 있었고 두부전골집은 갑자기 다른 길로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황태 해장국집을 가자. 그래서 효율성을 따져서 그렇게 식당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하기 어려운 게 참 많아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도 분명히 친구들 관계에서도 야 너 선택해 머뭇거리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 선택을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순간적으로도 계속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이렇게 연습을 해야 앞으로 더 큰 일들을 결단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고 또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 스카이캐슬 드라마 얘기했죠. 제가 오늘 원래 특강 제목을 SFC 캐슬로 이렇게 냈는데요. 그 스카이캐슬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예서라는 친구가 등장을 하죠. 예서라는 그 전교 1등 하기도 하고 뭐 아주 서울 의대를 가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아이가 있어요. 그 엄마도 되게 막 열정적으로 가르치려고 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코디를 받아요. 그 코디를 받는 그런 드라마인데 그 코디가 나쁜 사람이라는 걸 엄마가 조금씩 알아가면서 코디를 막 이렇게 취소했다가 안 받겠다고 했다가 받게 했다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엄마랑 아이가 싸워요. 말다툼을 합니다. 이제 엄마가 이 아이를 위해서 선생님을 뗀 건데 아이가 막 다시 붙여달라고 이 선생님 필요하다고 막 이렇게 떼를 쓰는 장면에서 엄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서야 세상에서 예서를 가장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엄마야 라고 하면서 엄마 말을 믿어달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대답, 예서의 대답이 아주 명대답입니다. 제가 그 대답 보고 와 이러더라는데 딱 아니라고 하는 그 세상에서 나를 가장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나야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되게 당차고 멋있는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뭐 약간 불효자 근데 좀 약간 너무 당당해 보이긴 했어요. 근데 멋있다 이렇게 딱 봤는데 거기서 좀만 더 생각을 그냥 그 드라마는 거기까지지만 이어서 생각을 했을 때 과연 내가 나를 가장 생각을 잘할까? 라고 생각해봤을 때 세상에서 가장 나를 생각하는 분은 바로 나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배나 이런 모임을 많이 할 때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를 사모하면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다면 앞서 생각했던 그런 고민들 안에서 그걸 다 하려고 하고 다 어떻게 해야 하지 하면서 고민도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은 계속해서 더 복잡해져 갈 겁니다. 그리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든 걸 쫓아가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운 성 아마 그것이 스카이캐슬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비슷한 성을 세우려고도 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그런 성에 피하려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쓴 성경에 보면은 2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의 성곽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는 고백이 시편에서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이 성경 구절 하나 읽어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아까 방금 제가 스가랴 얘기를 했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할 때 여러 예언적인 이야기들 많이 이렇게 소개를 하지만 뒷부분에 보면은 소망의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소망의 내용.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사 제국에 막 멸망을 당하고 막 폐허가 되고 죽어가는 그런 백성들의 슬픈 상황 속에서 이런 고백이 예언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가랴 8장 20절에서 23절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에 거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제가 좀 빨리 읽었지만 다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예루살렘 황폐한 땅이었지만 거기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승리의 소식들을 듣고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모습들을 소식을 듣고 여기 듣는다는 표현이 있지만 듣고 와서 나도 너희와 함께 하고 싶다. 그 성읍 사람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는다. 애걸하듯이 나도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나도 소망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라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SFC 캐슬의 주역이고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으로 주어진 이제 대학생의 시절,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자유로울 수도 있는데 지금이 제일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 자유로움을 잘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지금의 시간을 잘 인식해가면서 정말로 그 어느 성읍 사람들 부럽지 않은 SFC 캐슬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났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나요 혹시? 네, 없을 것 같고요. 일정 잘 보내시고 너무 빨리 끝났어요? 1시간 남았어요? 네, 이제 눈도 붙이시고 오늘 보니까 어제 제가 밤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밤 예배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특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